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질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정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죠? 그 선거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역시 그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랬죠. 본데 이 코로나 같은 위기가 생기면 뭐 국가 원수 지도자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세계가 지금 다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기가 터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요국들이 다 인기가 올라갔죠. 뭐 저기 영국, 이태리, 뭐 저기 독일 뭐 다. 근데 그 이번에 이건 우리는 이게 잘 수습이 돼가는 그걸 보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이 수습이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생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히트를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업적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행정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어떤 선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이분이 도대체 일을 치러내지를 못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꼈었죠. 그죠? 경제, 그죠? 경제 사실 뭐 수치상으로 억지로 재정을 통해서 돈을 퍼부어 가지고 2% 정도 맞췄지만 그러나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랬죠. 그죠? 청년 3, 40대 일자리는 뭐 7, 80만 개가 줄고 노인 일자리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그다음 우리 외교도 그렇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지금 문정부 취임하고 나서 세계 우방과의 힘 있는 우방과의 관계가 좋아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 푸대접 받는 그 연속이랬고 그죠? 일본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남북과의 관계도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는 거 소문은 잔뜩 내고 법석을 떨었지만 실제 나아진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뭐 정말 하던 교육까지도 다 못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가장 근본적으로 이 정부가 사회 통합에 실패를 했죠. 그거는 뭐 행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정말 강한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갖다가 이렇게 됐고 정치, 경제, 외교, 뭐 사회 통합 뭐 다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장관들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냐? 장관들은 놔두고 청와대 막료들이 설쳤어요. 제가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권된 한 10개월 됐을 때죠. 2018년 3월이 개헌을 발표할 때 누가 하는지 기억나세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일개 비서가 발표했어요.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총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참 불길한 예감을 느꼈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되돌아보시죠. 우리 경제 처음에 뭐 소득 주도 성장 뭐 저기 최저임금 인상 뭐 여러분 거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천만에 눈에 보이지도 않았죠. 장하성 실장이 다 했잖아요. 나와서 질문에 답하고 뭐 반박하고 그거 하고 그 정치에 엉망이 되니까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교 장관은 마스코트라는 뭐 평이 세계 잘 파다하잖아요. 외교는 전부 다 비서들이 정의용 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현종 차장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잖아요. 잘 안 되면 그게 다 청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부담이. 결국은 이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운명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작년에 저기 그 북에게서 온 선원들 송환하는 그걸 갖다가 그 일선의 중령이 누구한테 보고한지 아세요?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어요. 문자로. 자기 직속 상관하고 국방부 그 육군본부는 다 놔두고 청와대가 보고하는 이런 아주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일,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정도로 그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청와대는 기껏해야지 몇백 명입니다. 전부 합쳐야 1, 200명. 한 부처당 한 비서관도 2, 3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몇십만 공무원들이 있는데 각 중앙부처에. 그죠? 그 청와대가 그렇게 설치면은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게 전부 남일인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공이 자기한테 안 오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우선 장관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장관에게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우리는 당신만 믿겠다 이렇게 되면 장관이 나가서 이게 우리 부처의 명예가 걸린 것이다. 여러분 힘내가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 밤새워서 했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불과 3, 40년 만에 경제 기적, 사회 기적적인 발전을 이룬 가장 원동력이랬어요. 그게 통치의 가장 기본 원리죠. 그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 대통령 아래에서는 항상 명 장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래서 그죠? 남덕우, 김용한, 김하결 기가 막힌 장관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DJ 정권 아래서 강봉균, 이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 명 장관이 있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전부. 청와대가 설치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잘못될 때 블레임할 데가 없어요. 장관이 설치도 잘못되면 그건 장관 바꾸면서 인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같이 청와대 막료 장하성, 그다음에 조국, 정의용, 김현종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신문에 나온 예가 없습니다. 비서들은 조용하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잘 수습이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처음으로 거기 예외가 생겼던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의 전 과정에서 청와대 막내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의. 그러고 장관들이 설쳤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말 실수로 좀 그걸 했지만은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책임지고 그걸 했잖아요. 박능훈 장관. 그리고 경제도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마 우리 기재부 관리들 신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장관이 이렇게 이거 우리 일이다.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에요. 행정부가 수십만 수백만 공무원을 가진 그 조직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상징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 정부의 기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정부 부처 특히 기획재정부 공무원들한테는 주인의식을 아마 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직원들도 많이 더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지금 되고 있을 거예요. 비로소 우리나라 행정이 정상 궤도에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잘 알고 싶으셨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잘 안 돼서 답답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장 심플한 데서 큰 착오가 있다는 걸 아시고 홍남기 부총리 저렇게 자기의 직을 걸고 열심히 하는 저런 상을 자꾸 만드셔서 우리나라 온 공무원들이 자기 일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단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